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법, 소방학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위치 구조, 그죠? 요 별표 정리하기로 했었죠. 이거 여러분들 숫자 다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이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보일러가 나오죠, 그죠? 이거 뭡니까?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연통.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증기기관이나 연통, 그죠? 여기 접촉하는 부분. 자, 여기를 제가 규조토등, 난연성이나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증기기관이나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고. 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보일러 기준, 요건 별도 기준입니다. 얘는 공통 기준이고요. 그래서 액체만 사용하는 건 일단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죠? 연료면 여기 사이 거리. 그리고 여기 개폐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탱크로부터 이 사이 0.5m 이내. 그리고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 배관에는 뭐를 설치해라? 여과장치. 그리고 사용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설치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경유난로인데 내가 여기다가 뭐 휘발유를 쓴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연료 탱크에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재를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액체가 아니고 뭐를 사용했어요? 기체를 기체. 그죠? 자, 기체 연료를 사용했을 땐 환기구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기구. 그럼 이 환기구 같은 경우는 왜 설치해야 될까요? 뭐 LPG 가스나 LNG 가스가 샜을 때, 그죠? 얘가 나가야 되니까요. 이게 위험한 가연성 기체다 보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연료 공급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 이제 고무관, 플라스틱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료 차단 개폐 밸브는 연료 용기로부터 요거 어차피 아까 액체와 동일하다. 0.5. 그리고 가스니까 가스가 샜을 때 경보해주는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화목난로가 나와요. 화목난로가 아니고 화목보일러. 그래서 화목보일러가 나오는데 이 화목등 고체연료를 사용했을 땐 고체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의 간격을 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에요. 이걸로 해도 돼요. 불연재료로 별도 구획을 해서 다른 곳에 놔도 상관없다. 그리고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요게 또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0.6 그리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튀어나오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원래는 여기 앞에 이제 배출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튀어나오게 해라. 그리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통의 재질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또 청소구라는 걸 또 설치를 해주래요. 이렇게 이제 연료들에 따라서 기준들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다섯 번째 가보면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합니까? 이거 0.6m. 이거 공통이죠. 그죠? 공통 기준. 6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했을 땐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숫자들 채우실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난로 기준입니다.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목 보일러 기준하고 똑같은 거죠. 화목 보일러 기준하고 똑같은 거고요. 하나 잘 보시고. 자, 그리고 가연성 벽. 요거 했죠? 요거 보세요.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요것도 마찬가지. 규조토 등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일러 기준하고 유사한 거죠, 이것도. 그리고 여기 3번 가보면 이동식 난로는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영화상영관, 공연장, 상점가 등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죠? 원래 이런 사람이 많은 불특정 다수 장소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가 되고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설치된 경우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괜찮다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요? 이제 건조 설비가 나와요. 보십니까? 건조 설비. 자, 건조 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0.5. 그죠? 그리고 건조 물품이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엔 벽천장 바닥은 또 불연 재료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건조 설비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 있더라. 자, 용접 용단도 시험 문제 이미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용접 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말 것. 다만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반경 기준이에요. 반경. 예전에 반경도 물어봤었죠. 반지름으로. 자, 그리고 노화덕. 실내 설치했을 때 흙바닥이나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바닥에 설치한다.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예요. 그리고 노화덕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 지금 다 불연이죠, 그죠? 노 또는 화덕 주위에 녹는 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0.1m 이상의 턱을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땐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해줘라? 지켜줘라. 주요 구조부는 불연 재료로 하고 창문과 출입부는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주며 노 주위에 1m 이상의 간격을 꼭 확보를 해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 화덕에는 이렇게 1이 있다, 숫자가. 0.1이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는 1m 이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음식 조리를 위한 설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방 설비에 부착된 배출 덕트는 0.5mm 이상. 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시설에는 동물이나 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를 해줘라. 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떨어뜨릴 것 0.6m 이상 떨어뜨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에 성면이나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비고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자, 특수가연물 시행령 별표 2. 방금은 별표 1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별표 2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별표 2에 가보면 일반 가연물 말고 특수가연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특수가연물. 보이시죠?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은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면화류, 그죠? 그리고 여기가 나대. 나무 껍질이나 대패밥 들어간다 그랬죠. 나대 들어가고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넝사볕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가 이사천. 그리고 가고 여기가 3천. 맞습니까? 그리고 성목이 만. 제가 예전에 뭐 이사 비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미친 거죠, 여러분들. 이사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아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아래 내용은 많이는 안 나오죠.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보긴 하셔야 돼요. 가연성 이체가 2세제곱,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가 10m 세제곱, 그쵸? 고무 플라스틱 발포시킨 게 20, 그리고 그 밖에 게 3,000kg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가연물은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조금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나왔고. 자,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랬죠? 그냥 왼쪽에 있는 품명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수량을 여러분들이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게 일반 가연물보다 훨씬 위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막 저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저장 및 취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 근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적용할 때 얘는 제외다.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석탄, 목탄은 우리가 굳이 이걸 제한을 둬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쌓아라, 이렇게. 품명별로 구분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면화류면 면화류. 나무 껍질은 나무 껍질.
됐습니까? 대패밥은 대패밥.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요 쌓는 높이가 몇 메타였죠? 10. 그리고 바닥 면적이 50. 됐죠? 요거 나와 있었고, 그리고 석탄, 목탄이다. 발전용은 제외한 나머지 석탄, 목탄이다. 200. 자, 이번에는 주변에 살수 설비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불이 나면 요긴하게 끌 수 있는 거죠. 유용하게 훨씬 더 끄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10에서 15. 요거 그대로 오면 되죠. 200. 됐습니까? 성목은 300. 됐죠? 자, 요것도 같이 저장을 좀, 저장이 아니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요게 높이, 바닥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실외에 저장했을 때와 실내에 저장했을 때 뭐가 있냐면 이격거리. 예전에 그냥 이격거리가 이 면화류와 나무 껍질 있을 때 그냥 1m 이상 띄어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실외면 쌓는 부분과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건축물과 몇 메타 이상 이격을 시켜라? 6m 이상 이격을 시켜라. 자,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 구조 벽체를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띄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내 저장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는 어떻게 하고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인 거죠. 주요 구조물 내화 구조부로 하고 그리고 불연재료로 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동일 공간의 보관이 불가능하나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했을 땐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저장했을 때는 뭔가 지금 그 숫자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숫자 기준이 따로 없고 딱 요 정도 나와 있는 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충분히 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이격거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됐죠? 요 이격거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거리. 그러니까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거리는 실내 저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가 1.2였죠, 그죠? 1.2m 또는 쌓는 높이 2분의 1 중에 큰 값 설정해서 이격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실외는 3m나 또는 쌓는 높이 중에 큰 값으로 이격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이격거리나 바닥 사이의 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세분화가 됐다. 세분화가 됐다. 자, 올해는 요 표지 기준이 나왔죠, 최근엔. 이 표지 기준이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거 나올 것 같다고 항상. 요거 있죠, 요 기준. 올해는 요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때 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나 이럴 때. 자, 특수가용물의 표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직사각형으로 하래요. 표지에는 화기 엄금을 표시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특수가연물의 품명, 수량, 보세요. 품명, 수량, 최적당 질량, 책임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재를 해놓으래요. 자, 그리고 표지의 바탕색과 문자색, 요게 이제 올해 시험지가 나왔죠. 색깔이 백색과 흑색이고, 화기 엄금은 따로 있다 그랬죠. 화기 엄금 표시는 붉은색에 백색.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특수가연물은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always. 항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화재 예방 강화지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정 누가 합니까? 그쵸, 시도지사가 하죠. 근데 만약 시도지사가 이걸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정하지 않았으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청장. 그러니까 청장이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해달라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지정은 안 되고요. 해주십시오라고 요청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에 가보면 밀집자 들어간 것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 공창 밀집, 목조 건물 밀집, 노블 밀집, 요게 최근에 추가가 된 거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 그죠? 밀집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시고, 자, 밀집 안 들어가 있는 게 시장, 석유, 산업, 그리고 소방, 용수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밀집자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여기 물류단지는 삭제해 주십시오. 이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밀집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또는 여기에 밀집자가 빠지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밀집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기억하시죠? 법정 문구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법정 문구 그대로 가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있죠. 이 밀집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건 다 시옷으로 시작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뭐 관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들어가 있고, 자,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안에서도 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화재 안전 조사를. 이거 누가 합니까? 관서장이 하죠.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명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수와 보강 포함해서 다 누가 합니까? 관서장이 하죠. 자, 그리고 조사는 언제 해요? 요거 연 1회.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서 이제 훈련 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관서장이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인들한테 하는 건데 연 1회 이상 하고 며칠 전에 통보하래요? 10일 전에 꼭 통보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매년 한다. 매년. 관리대장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어디를 지정을 했는지, 또는 화재 안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그리고 소방훈련은 잘하고 있는지, 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또는 화재 안전 조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조치 명령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9조 화재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자, 누가 한대요? 청장이 한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설치 명령을 하면 관계인에게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장은 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지사에게 지원에 필요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성장의 요청이 있거나 예방 강화지구안의 대상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자, 화재 위험 경보. 이것도 옛날에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죠. 관서장은 기상현상에 따라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험 경보 발령하고 조치. 21조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자,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실시하면 결과를 법령이나 정책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죠. 화재 안전 영향 평가도요. 그리고 이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만든답니다.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회라는 것을 만든대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24조 안전관리 나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는 뭐예요?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인이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보조자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타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업이 가능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겸업이 가능해서 약간 문제가 많았다. 소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안전관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고도 많고, 그죠? 사건도 많고. 근데 얘가 이제 법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제 뭐 안 된다? 겸업 안 된다. 겸업 금지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특급과 1급만 들어가 있다. 특급과 1급만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거 잘 알고 계셔라.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4가지. 그게 뭐예요? 소방계획서의 작성. 요거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죠.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죠. 이런 시설관리인 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관계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이런 시설 유지관리는 관계인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요거 있죠. 훈련교육. 요거 안전관리자 고위원부입니다. 화기 취급 감독. 보고 있는 거. 화기 취급하고 있는 거 감독하는 거. 할 수 있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자, 요것도 누구만 해요? 안전관리자만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일지 작성도 안전관리자만 하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얘는 거기 갔을 때 이렇게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 요 업무만 기록하고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도외되는 선임 대상물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중요한 거죠.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선임 대상물. 그래서 특급부터 1급, 2급, 3급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제외되는 거 꼭 보셔야 돼.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는 특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일 때 몇 층 이상이었죠? 50층에. 그죠? 높이 몇 메타? 200m. 자, 이건 아파트일 때 기준이고요. 근데 지하층 제외입니다. 여기 잘 보시고. 자, 그 외는 30층에 지하층 포함해 120m. 층수나 높이 해당 안 되는 것 중에 연면적이 10만. 요거 20만이었는데 10만으로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제외 기준 1급 같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와서 여기가 30층에 아파트는 120. 그리고 여기가 11층 이상. 그죠? 자, 연면적이 15,000.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일 때. 네. 맞습니까? 여기가 뭐다 이제? 1급이다, 1급.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그냥 살짝 써두십시오. 기술사, 관리사 할 수 있고요. 기술사, 관리사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사 5년. 이 정도만 써주십시오. 기사 5년. 그리고 산업기사가 7년. 맞죠? 그리고 공무원 20년. 자, 이 사람들이요. 뭐에 합격해야 되냐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온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또는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 특급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안전원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급도 요 기준이 있거든요. 자, 1급도 살짝 적어 보겠습니다. 자, 1급 같은 경우는 기사나 산업기사. 무조건 돼요. 됐나요? 기사나 산업기사 무조건 되고, 그리고 공무원 7년. 소방공무원 7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또 이제, 또는 뭐에 합격한 사람? 그렇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잘 1급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급입니다. 2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자, 2급 같은 경우는 거기 갔을 때 옥내 소화전 또는 SP, 물분무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옥내, SP, 물분무 등. 근데 호스릴 물분무 등은 제외. 그리고 가열성 가스가 100톤.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하구나 공동주택 보세요. 쓸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구나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인데 이 안에 옥내나 자탐.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내나 SP. 자탐이 아니고 SP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물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2급이다라는 거죠. 2급이다라는 거죠. 근데 2급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여기는 뭐 공무원 3년 이 정도. 그리고 위험물 자격증 있는 사람도 2급은 할 수 있어요. 3년 들어가 있고 위험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시험이 아니고 계속 왜 시험이라고 하죠? 자격증 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어디에 합격한 사람? 방금 얘기했듯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2급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특급하고 1급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요. 뭐 2급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급은. 그리고 이제 3급. 3급은 더더욱 안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특급에서 2급 해당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간이 SP나 자탐. 그죠? 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여긴 공무원 1년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딴 사람들 또는 이제 합격한 사람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자 대상 나와 있죠. 네, 보조자 대상. 이게 보조자를 둬야 되는 선임 대상물.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300. 아파트 제외했을 때 연면적 15,00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기의 노숙수. 기의 의기 노숙수.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숙박시설 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숙박시설은 이런 말이 있다. 1,500 미만이고 24시간 사람이 있으면 제외된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파트는 1명. 근데 300세대 초과시마다 1명 추가. 15,000마다 1명. 근데 초과 15,000마다 또 1명 추가. 그죠? 근데 안에 소방차가 있고 자체적으로 소방 인력이 있으면 몇 시간? 24시간. 이거 3만까지 늘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외의 경우, 그 외에는 여기죠. 의기 노숙수는 무조건 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자위소방대는 아까 소방안전관리자가 꾸리는 소방대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 자위소방대는.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조는 뭐냐면 대행 업무입니다. 대행 업무. 이 대행 업무 누가 한다 그랬죠? 관리업자들. 그죠? 관리업자들이 하는 업무인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대행 업무부터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대행 업무 그리고 뒤쪽에 이제 예방법 남은 부분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쭉 보고 예방법을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뒤에 가보면 이제 공사업법 쪽부터 해서 또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